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종합문제 문제 4번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류 정정 문제인데요. 지금 오류 정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5일 정유에서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했대요. 근데 이건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에 그 기름 넣는 거는 공제가 되죠. 근데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이거 11월 10일로 이제 11월 10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카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카드 면세가 아니라 이거는 공제를 받으니까 카드 과세예요. 이게 원래 공제를 못 받는 거면 아예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로 할 때는 이제 그 세금연수를 받고 이제 했을 때는 세금연수 받고 구입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불공제로 불공을 선택해서 54번으로 하지만 카드로다가 결제를 했는데 그걸 공제 못 받는 거는 아예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그 부가세 공제 못 받으니까 거기에 다 가산해서 주유하면 차량 유지비에 다 가산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다 입력하면서 억지로 두들겨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공제를 받는 거니까 매입 여기 카과 57번 카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기름을 넣은 거니까 기름을 구입한 거니까 57번 카과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카드인데 이렇게 과세 유용을 바꾸면 요 분계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미지급금이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축협카드 여기 축협카드 요거는 제대로 다 입력이 됐는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쳐야 됩니까? 차량 유지비. 자, 유지비에 이게 공장 거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오류 수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1월 10일 이제 오류 수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3일이에요. 자, 분계가 여기 퇴직급여 보통예금 되어있는데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라 그랬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회사가 은행에 퇴직한 퇴직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퇴직급여. 자, 이거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여기 확정급여형일 때는 요거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뭐 대변의 보통예금이든 현금이든 이렇게 예치하면 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서 나중에 급여식으로 월급식으로 퇴직할 때 주는 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고 확정기여형은 그냥 기여만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그냥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퇴직금을 12달로 나눠서 다달이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고 그냥 나중에 퇴직해 쓸 수 있고 이걸로 끝나요. 그냥 퇴직급여 보통예금이나 현금. 근데 이거는 지금 확정급여형이죠. DB형이에요. DB형. 그럼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어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에 대해서 운용수익이 생기면 운용자산, 운용수익 또는 이자수익 요거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우리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갖다 입력하고 자동결산 분개했었죠.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시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오고 모자라면 퇴직급여 그럼 연금 운용자산으로 지급하고 모자란 보통예금 나가고 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는 요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는 거 사채는 부채죠. 장기 부채
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하는 거고, 요 이자 주는 거고, 이건 사채를 나중에 상환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고, 자본의 요 종류, 그리고 요 자본의 요 처리 이런 거, 이런 것들, 특히 미기업 주식 배당금, 자본금, 요건 자본에 전입하면 이렇게 하고, 배당금을 주면 이제 이렇게 현찰 배당하면 예수금. 그 다음에 중간 배당금을 주면 중간 배당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이런 식으로 이사에서 결의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기 주식 처분할 때 이익이 났지만 처분 손실이 있으면 없애주고, 감자차 이익이 났는데 돈을 적게 주고 자본금 줄였는데 차손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퉁치고, 뭐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주식 발행 초과금도 이렇게 퉁치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급여라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쳐야 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운용자산이에요. 요겁니다. 실제로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는 거예요. 은행이든 보험회사든 생명보험회사든 이렇게 맡겨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리게끔 투자를 해서 이제 불려서 회사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주는 거죠. 손해봐도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개인은 뭐 나중에 퇴직금 정액으로 받아 나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정리사항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결산정리사항은 여기 자동결산, 우리가 이 뒤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동결산은 말대감 퇴법, 요 기말재고 대손상각 감가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요거 하고 나머지는 요 분개하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부 조회하는 거. 자, 이제 결산정리사항은 말대감 퇴법이 있는가 보세요. 자, 여기 말은 없지만 감가상각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세 있죠. 퇴법 할 때 법인세, 말대감 할 때 감. 그 다음에 여기 대손충당금, 말대감 할 때 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퇴직급여하고 기말재고만 없고 다 자동결산이네요. 전산회계 1급 3문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동결산만 나오면 참 편하죠. 그럼 여기에 01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안 열리면 원가 설정에 가서 이게 부로 돼 있으면 편집 누르고 이걸 여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이니까 전산회계 1급부터는. 그래서 편집하고 선택 확인 이거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렇게 원재료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요 밑에 있죠. 자, 그럼 봅시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생산부가 있어요. 생산부. 요거는 비품 감가상각비는 영업부예요.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니까 여기다가 금액을 200만원을 입력해 줘야 돼. 이건 제조경비죠. 500번대. 여기 지금 요건 지금 경비 부분입니다. 경비, 농업이 경비. 그러니까 여기는 500번대는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부 거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요 밑에 여기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비품. 그다음 비품에다가 45만원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상각액 금액이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왔죠. 그럼 개발비 여기다가 30만원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은 1250만원이다 그랬어요. 기중에 납부한 중간 연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600만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법인세 비용은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 선납세금을 그냥 무조건 한번 옆에다 더 적어주면 돼요. 여기 지금 600만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요거 빼봐. 1250에서 600만원 미리 준 거 있으니까 요거는 650만원만 해주면 되죠. 650만원만. 그러면 1250이 딱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가가 받으럼에 대하여
보증법을 사용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다. 설정률은 1%다. 그럼 요거 대손상각을 누릅니다. 요거 눌러가지고 1%로 하시고 외상값하고 바드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러면 요거만 남죠?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원래 이거 분계를 해야 돼요.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그냥 결산 반영 눌러도 되고 이래도 맞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판관비 여기 대손상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요거는 자동 결산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다가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원칙은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지금 대손충당금 요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삭제를 하겠습니다. 요거 삭제하고 요거 빼고 여기다가 메모만 해둬요. 메모만. 자, 여기 대손상각에 요거 금액만 메모를 해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39만 4천원. 요거는 이제 그 외상값에 관한 거죠. 외상 매출금에 관한 109번 코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11번 코드, 바드롬에 대한 코드. 자, 요거는 12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요거 구한 거, 이거 우리가 학계장액산표 가서 이렇게 여기다 1%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한 금액에서 요 대손충당금 빼가지고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오히려 충당금 잔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금액만 여기서 직접 구하고 나머지는 전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끄고 일반 전표로 들어가면 이제 12월 31일 그러면 이렇게 결차 결대가 다른 건 다 됐어요. 근데 이거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요거만큼 자동 결산이지만 이거는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오는데 요거는 외상값에 관한 거니까 109번이 와야 돼요. 109번. 109번이 여기 금액이 얼마가 오냐? 39만 4천원이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차변에 요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바드롬에 관한 거예요. 111번이 오고 금액은 12만원이 여기 옵니다. 그리고 이걸 합쳐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대손충당금 이게 환입 요거 이렇게 하고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조회하세요. 이렇게 쭉 내리면 있어요. 여기 환입 요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빼는 거예요. 요 밑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기타 채권일 경우에 요걸 쓰는 거고 이건 매출 채권이니까 이거로 해줘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서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51만 4천원.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 결산이지만 환입일 때는 이렇게 수동 결산처럼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상태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거 환입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빼니까 이거로 하나 그거로 하나 똑같아요. 그러나 기타 채권 대여금이나 미수금 이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은 거기서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입 계정이 달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두 개 다 이렇게 분계해줘요. 그것도 분계를 하면은 같이 또 프로그램이 구분되게 해놨으면 또 구분이 되겠죠. 프로그램이 요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면 충당금 환입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걸로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문제가 나왔죠. 조회 문제 요거는 이제 끝났고 조회 문제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카드로 매출된 거
자, 요거는 그 매입장 매출장으로 들어가서 해주세요. 매입장 매출장. 여기에 매입장 매출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언제냐면 4월부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그리고 이렇게 친 다음에 여기에 카드로 매출된 그런 매출 누르고 여기 전체에서 카과 현과는 따로 있죠. 카과 매출 카드로 매출된 공급가액 그랬죠. 그러면 여기 카드로 매출된 거 여기 지금 4월부터 6월이니까 분기계를 봐야 돼요. 분기계. 왜냐면 석 달치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 두 개죠. 1200 분기계. 반기계는 6개월치고 분기계는 3개월치니까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는 얼마인가? 공급대가는 이거 합친 거죠. 1320만원. 그래서 여기는 1320만원.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1320만원. 그러니까 요거 매입장 매출장을 들어가야 과세 유형별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현과일 경우는 현과. 자료가 없으니까 현과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봐야 돼요. 고정자산으로 분리된 거는 여기에서 나와요. 4월부터 04월부터 06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요거 누르면 요쪽에 있죠. 요쪽에 요거 고정자산 매입 요 카드로 매입한 거 카드로 매입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고정자산 매입한 거 고정자산 매입한 금액 그랬죠. 금액 세금이 아니고 부가세가 아니고 금액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40만원. 그 다음에 차량운반부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차량운반부의 장부금액. 자, 이거는 어딜 봐야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부가세와 관련 없고 여기에 회계관리에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세요. 재무상태표. 지금 6월 말이니까 그냥 06월로 찍으면 돼요. 06월로. 자, 여기에 차량운반부 장부가액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차량운반부가 있죠. 요거 차량운반부에서 감가상각 2개를 뺀 요 금액 요 1억 천에서 2,500 뺀 8,500 요 8,500이 바로 요게 장부가액입니다. 8,500 자, 여기 8,500만원이에요. 8,500만원. 8,500만원. 자, 요렇게 답을 하고 이제 어디다 옮겨 적냐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네모 이렇게 박스에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조회 문제 입력하는 란에다가 숫자 입력하고 보통 뭐 1320만원 그런 거는 원자 같은 거 한글은 입력 안 해요. 보통 숫자만 입력해요. 그리고 FAT, TAT 시험 볼 때는요. 한글은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숫자만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다 숫자만 입력하기 거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론 문제도 이제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론 있는 것도 이제 풀어봐야 돼요. 자, 이론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론에서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론 문제 이제 1번부터 보면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은 것은 여기 지금 3번이 맞아요. 기말 수정 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하고
이걸 손익계정에다 보내준 다음에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 재무제표 작성. 자, 요거는 이제 그 결산 때 하는 방법 그 순서입니다. 원래는 이제 거래 일어나면 분기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고,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는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한가. 이거 틀리죠? 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별도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손익도계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어 있죠. 자본 항목 중에 일부죠. 미실현손익이죠.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대비용은 처분가에서 아예 빼버리고 수수료 비용 안 씁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삼각호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매출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이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한다. 틀렸죠?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거는 판관비가, 요거는 요거 매출채권은 판관비지만 요거는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 계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다음은 회계상 거래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제품 30만원의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 뭐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 수익 발생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합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뭐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시장이자율이거든요. 이거로 상각을 하는데, 상각하는 구체적인 거는 세무이급 이상에서 다뤄요. 세무이급에서도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오고 세무 1급에 주로 다룹니다. 이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서 이제 사채가 이렇게 액면이 있으면 할인 발행은 이렇게 이제 액면에 일치되고, 할증 발행은 비싸게 발행해서 이렇게 액면이 일치되는데,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서 이렇게 일치됩니다. 할인 발행, 차금 상각, 할증 발행도 매년 증가합니다. 요거는 뭐 수수료는 뭐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사채이자에 그 포함하고, 뭐 그런 건 됐고,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은 뭘까요?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거. 이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분류할 수가 없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가 계정이에요. 이거는 부채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 계정, 즉 이거는 차감 계정이에요. 차감적 평가 계정. 자, 7번은 자본금 1000만원 이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 자본금이 10%면 얼마예요? 이게 100만원이죠. 1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 그러면 요것도 100만원, 요것도 100만원, 이것도 100만원. 자본금의 10%를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금액은 얼마인가? 이익준비금 잔액은 50이다. 이거는 자본금의 그 절반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거니까 이거 금액은 50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이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니까 10만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이게 이 상품을 인도한 날, 상품권을 가져와서 이 상품을 가져간 날, 인도한 날, 요 날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위탁권 및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이고, 인수를 수락한 시점,
반품 기간의 종료 시점,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할파면은 재화가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장기 단기 다 인도 시점에 이렇게 수익을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장기 할파면은 6개월 이상 이렇게 나눠서 받는 그런 거는 대금 회수하는 시점에 공급가액으로 해서 거기 10% 부가세를 냅니다. 자, 9번은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가는 여기에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활동과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 한다. 자, 여기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옳은 거니까 이 4번이 맞아요. 이건 비제조 원가고 이건 다 틀린 말이니까 볼 거 없고, 다음 자료로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요거는 거꾸로 이렇게 제품 계정을 그리면 여기에 기초 제품, 여기다 기말 제품,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단기제품 제조 원가 나와요. 그럼 요거 T자 그리면 매출 원가 여기 84만원, 그 다음에 기초 25만원, 기말 12만원, 12만원, 그럼 96만원, 그럼 요거 빼니까 71만원.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보조부문 원가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호배분법은 단계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 아니에요. 이런 거 관계없어요. 상호든 단계든 나중에 단기순이익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여기에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에,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은, 그리고 이거는 뭐 종합원가는 동종제품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개별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고, 직접비 간접비 개별원가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럼 여기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금을 공제하는 거지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요거 개인적 공급, 요거 사업상 증여, 폐업시장 존재와 현물 출자는 이거는 실질 공급이잖아요. 이거. 자, 이거는 2번이 답이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는, 자, 이거는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원래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인데, 토지의 임대는 상가의 토지의 임대는요,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면세예요. 이거 다 면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 여기 이론은 여기 실기에, 여기 네모 박스에 실기 뭐 1번에 몇 번, 뭐 15번은 1번이다 클릭하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실기 조회 문제 한 거, 이런 거 다 여기다 입력하고, 실기 조회한 거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고, USB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절대 이거를 열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물론 저기 기출문제 강의할 때 실제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이제 풀을 거니까, 이렇게 박스도 있고 뭐 이렇게 USB 저장도 있으니까 익숙해지겠지만, 시험장에는 30분 전에 입실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30분 전에 입실해야 시험지 나눠주고, USB 나눠주면 거기다 이름, 수험번호, 문제용 적고 컴퓨터에 꽂고 이렇게 열고,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독관 확인번호 입력해서 이거 연 다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 정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산회계 1급은 3시인데 2시 반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전산회계 1급은 코로나 시대 때는 하루에 시험을 2번씩 봤기 때문에
예, 시험 시간을 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 확인하시고 30분 전까지 1시간 전까지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기 강의를 모든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갖고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